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잠들기 전 딱 5분만 발목을 돌려주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발목 돌리기가 정말 잠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민간요법 아닐까요? 오늘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신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잠 못 드는 밤과 작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놀라운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면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김정순 할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할머니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밤마다 침대에서 뒤척거리기만 하고 잠이 안 와요. 한두 시간씩 천장만 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3시에 또 깨요. 화장실 가고 나면 아예 잠이 달아나 버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낮에는 또 어떻게 사나 싶어요. 손자가 와서 놀아달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소파에만 앉아 있게 돼요. TV 보다가도 꾸벅꾸벅 졸다가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할머니는 말을 하다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손자들과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던 거죠. 수면제도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잠이 와서 좋다 싶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온종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끊었는데 그 후로는 더 잠이 안 와요. 저는 할머니의 손과 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검푸르게 도드라져 있고 발목은 차갑고 약간 부어 있었어요. 발목을 살짝 움직여 보니 관절이 매우 뻣뻣했습니다. 할머니, 발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발목도 잘 안 움직이고요. 혹시 저녁에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납덩이같이 무거워져요. 발가락 끝은 늘 시려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자요. 이때 저는 할머니의 수면 문제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혈액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머니, 잠들기 전에 발목만 5분 정도 천천히 돌려보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발목 돌리는 게 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만 권하더니 발목 얘기는 처음 듣네요. 저는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잠들 때는 손발이 따뜻해져야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발이 차가워지죠. 발목을 돌려주면 다리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있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전날 밤부터 효과를 느꼈어요. 발목 돌리고 나니까 발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10분 만에 잠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밤중에 깨도 다시 금세 잠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도 맑아요. 손자가 와서 같이 놀자고 하면 이제는 신나게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활력이 넘쳐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박영철 할아버지는 1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혈당 조절은 잘 되고 있었지만
합병증으로 발끝 저림과 수면 장애가 심했습니다. 밤에 발이 저리고 아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 자도 발끝만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새벽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슬리퍼도 안 들어가요.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당뇨 합병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진통제도 먹어봤지만 위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잠을 포기하고 사는 게 맞나 싶어요. 제가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발목 돌리기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발저림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2주째부터는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저녁 발목 돌리기를 거르지 않으신다고 해요. 아내도 저 때문에 밤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둘 다 푹 자요. 낮에도 기분이 좋고 당뇨 관리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혈당 수치도 전보다 안정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왜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손발이 차가우면 뇌에서는 아직 잠들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발목 돌리기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에 발이 차가워서 이불을 덮어도 잠 못 이루신 적이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이제는 편안한 잠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발목 돌리기가 잠에 도움이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확신을 갖고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혈액순환이 느려지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텐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젊을 때는 어떨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해서 발끝까지 피가 시원하게 잘 돌았어요. 마치 새 자동차 엔진처럼 말이죠.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서 심장의 힘도 예전만 못하고 혈관벽도 두꺼워지고 좁아져요.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라서 혈액이 도달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발이 차갑고 저리고 무거운 증상을 겪으시는 거예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혈액순환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잠들 때는 손발이 먼저 따뜻해져야 해요.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열을 방출하고 그러면 몸의 중심 체온이 자연스럽게 살짝 떨어져요. 이때 뇌에서는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하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발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아직 체온 조절이 안 됐네, 아직 잠들면 안 돼 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불면증 환자들의 손발을 따뜻하게 해줬더니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15분 단축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손발의 온도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인 증거죠. 그럼 발목이 왜 특별할까요? 발목은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의 핵심 지점이에요.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마치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육펌프 작용 또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는 혈관을 꽉 눌러서 혈액을 위로 밀어보내고 근육이 이완할 때는 새로운 혈액이 아래쪽에서 올라와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이 근육 펌프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젖산, 요산, 기타 피로물질들을 만들어내요. 정상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간이나 신장으로 가서 깨끗하게 걸러져야 하는데 혈액순환이 나쁘면 다리 끝쪽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노폐물들이 신경 끝을 자극해서 다리가 저리고 아리고 불편한 거예요. 밤에 다리가 불편하고 욱신거리면 당연히 잠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발목 주변에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장박동,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을 해주는 신경이에요.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활동할 때, 긴장할 때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은 쉬고 회복할 때 활성화돼요. 잠을 자려면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죠. 발목을 부드럽게 천천히 돌려주면 발목 주변의 혈자리들이 자극되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심장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오게 돼요. 마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천연수면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강도와 속도예요. 너무 빠르게 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잠이 깨버려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해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원리들 때문에 발목 돌리기가 수면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을 활용한 아주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인 셈이죠.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현재 상황에 맞는 발목 돌리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맞춤형 방법을 찾아보세요. 먼저 혈액순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입니다. 발이 자주 붓고 늘 차갑고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세면대나 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을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물 온도는 손목 안쪽에 대어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대략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온도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당뇨로 인해 발의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온도계를 사용하시거나 가족분이 먼저 온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안전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는 동안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도 함께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때부터 이미 수면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에서 발을 꺼낸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해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차가워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발목 돌리기를 시작하세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돌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한 바퀴 도는데 5초에서 6초 정도 걸리게 아주 느리게 해보세요.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하셔야 해요. 혈관이 약해져 있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만약 발목 돌리는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두근거림,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멈추고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음날 담당 의사에게 꼭 말씀드려 보세요.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으로 발목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물속에서 발목 돌리기를 해보시길 권해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 훨씬 덜 가면서도 효과는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대야나 조격기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근 상태에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물의 저항이 있어서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관절에는 더 좋아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따뜻한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은 누워서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발목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무릎 아래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시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덜해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녀분이나 배우자분이 부드럽게 발목을 잡고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분께는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해 주세요. 시원하면서 조금 아픈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주시면 돼요. 수면제나 안정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능력이 회복되면서 점차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셔야 해요. 불면증이 정말 심하셔서 한 달 이상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발목 돌리기와 함께 복식 호흡도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면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세면서 내뱉으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수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1분에서 2분 정도만 하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되면 점차 시간을 늘려서 최대 5분까지 해보시면 돼요. 무리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발목 돌리기를 마친 후에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변할 수 있어요. 30초에서 1분 정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안전해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목 돌리기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러우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심장내과나 담당 의사에게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몸 상태와 상황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발목 돌리기를 실천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방법을 알면 효과도 훨씬 좋아져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평소에 밤 9시에 주무신다면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하시면 돼요. 왜 이 시간이 좋을까요? 발목 돌리기로 혈액순환이 개선된 효과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과 맞물려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환경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방 안의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TV나 스마트폰은 미리 꺼두세요. 밝은 화면은 잠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발목 돌리기 효과가 떨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준비 운동 1분. 편안한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으세요.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어깨에 힘을 쭉 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릴렉스 하세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5번 정도 움직여서 발 전체를 깨워주세요. 발목을 앞뒤로 3번 정도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관절이 준비가 돼요. 2단계 기본 발목 돌리기 2분. 이제 본격적인 발목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부터 시작하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그대로 두고 발끝만 들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속도예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4초에 한 바퀴씩 돌려주세요. 너무 빨리 하면 근육이 긴장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시계 방향으로 5바퀴 돌린 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5바퀴 돌려주세요. 이때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오른쪽 발이 끝나면 왼쪽 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각 방향으로 5바퀴씩 총 20바퀴가 되겠네요. 3단계 심화 동작 2분.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보세요. 무릎 높이까지는 아니고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5cm 정도 떨어지게요. 이 상태에서 발목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함께 움직이면서 혈액순환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다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돌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각 방향으로 3바퀴씩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다리가 피곤해져서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발목 돌리기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속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빨리 돌리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오히려 잠이 깨버려요. 4초에서 5초에 한 바퀴씩 정말 천천히 돌려주세요. 마음도 함께 천천히 가라앉히면서 해보세요. 힘의 세기도 중요해요. 발목이 뻣뻣하다고 해서 억지로 돌리면 근육에 긴장이 생겨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돌리세요.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호흡도 신경 써 주세요. 발목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세요. 숨을 참거나 너무 의식적으로 호흡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이제 시간대별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1분 정도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밤사이 굳어진 관절과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 2분.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서 간단히 해보세요. 오후의 졸음과 피로감이 줄어들고 오후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3분. 저녁을 드시고 나서 소파에서 TV 보면서 해보세요.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해도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잠들기 전 메인타임 5분. 오늘 알려드린 1, 2, 3단계를 모두 차례대로 해보세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말 특별 관리 10분. 주말에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10분 정도 해보세요. 발목뿐만 아니라 발가락 하나하나도 움직여주시고 발목을 앞뒤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도 추가해보세요. 계절별 팁.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해도 돼요. 발이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발에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여행 중에도 활용하세요. 기차나 버스에서 장시간 이동할 때 발목만 조용히 돌려줘도 다리 붓기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해 보여도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발목 돌리기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가끔 병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의사와 상담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더 안전하게 실천하실 수 있어요. 먼저 발목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발목을 살짝 돌리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있거나 뚝뚝 소리가 계속 크게 나신다면 관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발목이 심하게 부어 있으면서 만질 때 뜨겁고 빨갛게 변한다면 급성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목 돌리기를 중단하시고 정형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발목을 다친 적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과거에 발목을 삐거나 골절상을 입으신 적이 있다면 관절 주변에 유착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돌리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들도 있어요. 한쪽 다리만 계속 붓거나 한쪽 발만 유독 차갑거나 발가락 끝이 파랗게 변한다면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종아리가 갑자기 아프면서 딱딱해지고 발목까지 부어오른다면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혈전증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니까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발목 돌리기를 꾸준히 해도 전혀 따뜻해지지 않고 계속 차갑다면
동맥순환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외과에서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로 인한 신경 손상이 진행되면 발의 감각이 많이 둔해져요. 그래서 상처가 나도 모르거나 염증이 생겨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발가락이나 발바닥, 발목 주변에 상처나 궤양이 생겼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내분비내과나 당뇨발 전문 클리닉에 가세요. 당뇨발은 초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늦어지면 절단까지 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발목 돌리기를 하실 때도 발에 상처가 없는지 매번 확인해 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발목 돌리기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운동이라서 심장에도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만약 발목 돌리기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어지러움이나 식은땀이 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다음날 심장내과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발목 돌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전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발목 돌리기를 2달 이상 꾸준히 해도 수면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같은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숨이 멎었다가 다시 시기를 반복하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해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으면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불쾌한 감각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수면 클리닉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물 부작용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발목이 계속 붓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혈압약은 부작용으로 다리 부종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발목 돌리기는 매우 안전한 운동이거든요. 다만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에 가실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혈관 문제가 의심되면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혈액의 흐름과 혈관벽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검사로 전혀 아프지 않고 10분 정도면 끝나요. 필요에 따라서는 조영제를 사용한 CT나 MRI 혈관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큰 부담이 없는 검사들이에요. 관절 문제가 의심되면 X선 촬영이나 MRI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뼈와 연골, 인대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요.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 상태 확인과 신경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발의 감각을 체크하고 혈액순환 상태도 함께 평가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당뇨 합병증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수면 장애가 의심되면 수면다원 검사를 권할 수도 있어요. 하룻밤 수면센터에서 자면서 수면 패턴을 자세히 분석하는 검사예요. 정확한 수면 질환 진단과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랍니다. 이런 검사들을 받게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대부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받으시면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발목 돌리기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더욱 건강한 수면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잠들기 전 5분 발목 돌리기로 숙면을 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잠으로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